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 위해서 FOMC 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준 FOMC를 향해서 금리 인하 공개 반대를 천명을 하면서 제롬 파월 행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FOMC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차기 대권 유력 주자의 이 같은 개입은 연준 FOMC의 횡보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롬 파월을 정조중에서 만약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대통령 취임 이후 연준의 책임자를 해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젊은 유권자와 흑인,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전국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11월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7개의 주요 경합주에서 48%의 지지를 받아서 47%의 트럼프를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 7개 주에서 2% 뒤처졌던 것에 비하면 역전에 성공한 셈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와 네바다에서 공화당 라이벌을 제쳤고 미시간에서 지지율 격차를 2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TV 공개 토론을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토론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압도했던 그는 해리스와도 하루빨리 토론을 하자고 압박을 했지만 최근 그가 돌풍을 일으키자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저녁에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리스와의 TV 공개 토론 의사를 모호하게 얼버무렸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하루빨리 토론에 나서자고 상대를 압박을 했지만 일주일 만에 미묘하게 한 발 물러선 모습으로 보이면서 신중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사퇴하기 전까지는 언제 어디서 언제까지든 맞붙어 토론하자라고 압박을 했지만 이제는 어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2020년까지 10차례 미국 대선 중에 9차례 결과를 정확히 예측을 했던 역사학자가 올해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대선 예언가로 불리는 앨런 리트먼 아메리카대 역사학과 교수가 자신이 개발한 선거 예측 모델을 분석해서 올해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후 다음 달에 공식적인 예측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2월 달에도 현재의 대통령인 바이든이 승리할 거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리트먼 교수는 대선 승패를 결정하는 13가지 열쇠로 중간선거 결과, 당내 경선, 현직 대통령 후보, 막강한 제3후보의 등장, 단기 경제, 장기 경제, 주요 정책 변화, 사회 불안, 스캔들, 외교 군사적 실패, 외교 군사적 성공, 현직자의 카리스마, 도전자의 카리스마로 보고 미국 대선 결과를 예상을 해왔습니다. 선거 연도에 집권당이 13개 항목 가운데 8개 이상 유리하다고 간주되면 여당의 승리를, 6개 이상에서 불리한 것으로 간주되면 야당의 승리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그와 저명한 수학자 블라디미르 케일리리스 보록이 1981년 공동 개발한 것으로 예측이 빗나간 것은 조지 부시와 엘고가 맞붙어서 재검표까지 갔던 2000년 대선이 유일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 모델에서 올해 해리스 부통령은 13개 항목 가운데 8개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선 후보를 결정할 때 당내 중대한 도전자가 없었으며 지지율 5%를 넘는 제3후보가 나타나지 않았고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선언되지 않았으며 현지 대통령 집권 중 실질 경제 성장률이 전임자를 뛰어넘었다는 점 등이 해리스 당선에 힘을 줄여줄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펼쳤고 수백만 명이 거리에 나설 정도의 중대한 사회 불안이 없었고 대통령이 연루된 심각한 부패 스캔들이 없었고 도전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정당을 초월해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한다는 점 역시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한 점으로 지목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2022년 중간선거에서 2018년 중간선거보다 하원 의석을 늘리지 못한 점, 해리스 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현직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없다는 점 등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가 기존 입장을 선회하며 올해 최대 2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앞서 솔로몬 CEO는 2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반등 리스크를 의식해서 올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자 기존 입장을 선회하며 올해 연말까지 2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솔로몬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올해 내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지난주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니 최대 2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솔로몬은 향후 12에서 18개월 동안의 경제 방향성이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연준이 내년에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내리더라도 내년에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통화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경제 데이터를 계속 보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오는 9월 FOMC 정례 회의에서 단행될 것으로 전망 중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최선이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을 하고 연준이 올해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미국 대표 자산운용사 뱅가드도 미국의 주거비와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최선일 것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의 앞날은 전문가도 세계적인 투자이신 워런 버핏도 모르는 일이니까 모든 판단과 결정은 각자 본인의 몫입니다. 이것은 누구 말 듣고 쏠깃했다가 샀다가 떨어지게 되면 누구 탓할 것 아닙니까? 사람의 심리거든요. 투자이신 워런 버핏도 모르는 일이니까 모든 판단과 결정 각자 본인의 몫입니다.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애플이에요. 그렇다면 이 워런 버핏 투자이신도 아니 엔비디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올랐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애플이 아니라 엔비디아 샀어야죠. 그렇죠? 각자 본인의 몫입니다.